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늘고 있습니다. 의혹의 크기도 무척 커 보입니다. 당사자에게 그 의혹을 직접 묻고 따질 기회는 인사청문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하지만 오늘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냈다는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했고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청문회 기약도 없이 1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 소식 류정화 기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오늘 청문위원들이 차례로 입장했지만 정작 이 후보자 자리는 비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장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을 수용해 청문회 안건 상정을 거부한 겁니다. 보좌진에 대한 고성과 갑질 의혹도 위중하지만은 청년들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 증여,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기타 새 아들과 관련한 부모 찬스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부족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따져보자며 정상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간사하고 협의도 없이 후보자도 앉히지도 않고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를 검증해야 될 우리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때, 이상민, 원희룡, 한동훈 장관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전부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했거든요. 청문회를 하는 게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는 말엔 고성이 오갔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식의 아니란 태도로 일관하는 후보자를 두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분이 20년간 정치 같이 하신 분이에요. 결국 청문회는 열리지도 못한 채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중단됐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던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자진 사퇴는 고려 안 해주세요?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청문회를 열기 위한 여야 간사 협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JTBC는 이해운 후보자가 2017년에 쓴 비망록을 입수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 출신 정치인 이름을 거론하며 활용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정치인, 당시 자유한국당 초선 이철규 의원입니다. 황예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었던 이해훈 후보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망록입니다. 정변, 그러니까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옮겨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철규를 활용해야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말도 안 되는 고소로 망신 주기 하는데 막아달라며 장난치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요셉처럼 인내하라는 목사의 말을 받아 적으면서 걱정하는 구절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 후보자는 2달 전 금품 수수 의혹을 폭로했던 사업가 옥모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비망록이 쓰여진 시점은 검찰이 이 사건을 서울 서초서로 내려보낸 지 이틀 뒤입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에게 부탁한 것이 과연 불기소 결정이라고 하는 최종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JTBC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이 의원은 여기에 앞서 이 후보자와 옥 씨 사이에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통화를 해서 와가지고 왜 일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했느냐 좀 하지. 말을 아끼려 했으면 고소를 안 했으면은. 이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를 잘 몰랐을 뿐더러 야당 초선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수사를 무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계가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후보자 측도 국가수 수사까지 거쳐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며 시시비비가 명백한 사안이라 누구에게도 부탁할 이유도 부탁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구형량 10년의 절반을 선고받은 피고인 측이 특검보다 먼저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사흘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식으로 법리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판에서 했던 발언의 되풀이였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방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6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을 가장 문제 삼았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상이한 범죄로서 동종, 유사범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지난 체포방해 최종 변론에서 펼친 주장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목적, 대상, 행위, 양태, 결과, 법익 등에서 완전히 이질적이며 양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참여는 직무상 권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개인의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 역시 결심 최후 변론에서 펼친 주장과 동일합니다. 대통령에게 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어떤 하나의 권리와 또 의무의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일단 의문이고. 변호인단은 군사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인 비화폰을 이미 제출받아 증거 능력이 없고 비화폰 삭제 지시는 김성훈 전 경호처장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백대현 재판부는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을 반영해 선고를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엔 재판부를 공격하는 피켓을 든 지지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상 지지자들을 겨냥한 장외 여론전을 편 것으로 해석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신천지 전직 간부로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부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것이 이 간부의 주장입니다. 명부엔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당원 모집에 필라테스라는 작전명까지 붙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요한지파 건물입니다. 서울 사당과 과천 등을 담당하는 요한지파는 신천지 12지파 중 본부격입니다. JTBC는 요한지파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개입한 전직 간부 이모 씨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2023년 5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있는 총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단순히 당원 가입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 당원, 권리 당원 그런 그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교회마다 최소 교인 절반 이상은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할당량도 제시됐습니다. 제적이 약 300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목표로 그 가입을 시켜야 되는 할당량이 150명이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셨나요, 당시에? 당시에 목표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JTBC는 실제 해당 간부가 직접 작성한 당원에 가입한 명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서울 사당, 신사, 신림 등 지역과 경기 군포, 의왕 등으로 지역을 나눠 정리한 파일입니다. 신도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당원 가입은 절대적 비밀이라며 필라테스, 빨간색 당과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빨간색 당, 빨간색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적으로 오늘 지금부터 당원 가입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내부 은어로 필라테스 동호회 회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취재진과 만난 이 간부는 간부 회의 강조사항 메모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작전명은 필라테스 유의사항, 문자로 절대 권유하지 말고 녹음도 주의하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최소로 잡았을 때 5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그 전부터 당원 가입이 됐었던 거고. 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23년엔 당권 경쟁이, 24년엔 총선이 있어 신천지는 23년을 중요한 기회로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신천지 측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긴 패딩에 겹겹이 껴입어도 추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올겨울 들어 가장 길고 강한 한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서울시청 스케이트장에 하혜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데도 많은 시민들이 스케이트장을 찾았다고요? 네, 저는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케이트장에 나와 있습니다. 해가 지고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 데다가 찬바람도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어젯밤 내린 눈이 곳곳에 남아서 겨울의 분위기를 한층 더 더하고 있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도 적지 않은 시민들이 저녁부터 이곳에서 스케이트를 타며 겨울을 즐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입장해서 스케이트를 즐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도 너무 추워서 한 6겹 껴입고 왔는데 내일부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10겹 껴입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낮에도 서울 시내 곳곳을 둘러봤는데 추운 날씨로 폭포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낮에도 추웠는데 오늘 밤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온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내일은 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이기도 한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훌쩍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3도, 춘천과 광주는 영하 14도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곳에 따라 비나 눈이 흩날린 곳도 있어서 빙판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한파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하나요? 네, 이번 주 내내 추위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 강력한 시베리아 고기압으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영하 13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까지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추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수도관 동파 또 한랭 질환 피해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